유로존 위기로 울산 지역의 지난달 수출이 3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수원 간부가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은 10대들을 뒤쫓던 경찰이 교통사고가 난 걸 보고도 그대로 지나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기 가수 양희애 씨가 출연하는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울산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구름 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내일도 구름 낀 가운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5도가 예상된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주말까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한수원이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자정 결의를 한 지가 불과 엊그제인데 또 한수원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납품 비리를 저지른 한수원 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월성원전 총무팀 간부 55살 한모 씨는 지난해 61살 박모 씨 등 석산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다. 한수원 소유인 경주시 양남면 임야 2필지 10만 제곱미터를 수의 계약을 통해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은 공개 경쟁에서 입찰을 받지 못했고 경찰에 뇌물수수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한 씨를 협박했습니다. 한 씨는 결국 업자들에게 받은 뇌물의 3배가 넘는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공기업 간부로서 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자기 위치가 불안하니까.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한수원 감사실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한 씨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 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박 씨 등 2명은 뇌물 공여와 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원전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납품 비리로 기소된 원전 간부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원전 간부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에 뇌물 액수인 2,300만 원만 추징금으로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원전 운영자가 부패하면 시민들이 안전을 신뢰할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혀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전 비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건설업체 임원을 겸직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 명은 7년 이상 겸직했는데 교육청이 이전에는 왜 몰랐는지 허술한 감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7급 기능직 직원은 지난해 7월까지 7년 반 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이사도 맡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보수를 받지 않았고 남편의 건설회사가 학교 공사를 한 차례 했지만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했죠. 돈을 하고 관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큰 회사에 가서 그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감사원의 일괄 감사 지시로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직원 2명이 건설업체의 이사로 겸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적발 이후 이사직을 그만뒀지만 이와 관련된 징계는 없었습니다. 겸직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없었던 울산시 교육청은 위반 사례 적발이 처음이어서 징계 수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직원들의 도덕 불감증과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도덕 불감증은 좀 차지하더라도 학교와 그 교육청의 그 감사 시스템, 자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 교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선 청탁 등 추가 부조리가 있었는지도 조사한 뒤 경중에 따라 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은 10대들을 뒤쫓던 경찰이 교통사고가 난 걸 보고도 그대로 지나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과연 사고 현장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남구 삼산동의 한 교차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앞쪽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내동댕이 쳐집니다. 바로 옆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경찰이 오른쪽을 힐끗 보는가 싶더니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날 사고는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은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인데다 사고 당시 직진 신호가 들어온 상태여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은 경찰이 사고 현장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들은 사고 나서 쓰러져 있고 제차로 오토바이는 쓰러진 걸 쳐다보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앞서 가던 10대들이 갑자기 사라져 이들을 찾기 위해 주변을 10여 분 동안이나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지도 몰라는 거예요. 사고 났다 그러면 반대를 하지 그 아다가 맞다 있더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블랙박스 화면 공개로 논란이 커지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진상조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공무집행 방해하면 흔히 경찰서 지구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최근엔 지구대 못지않게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현 주민센터 앞에 깨진 유리창이 방치돼 있습니다. 술 취한 50대 남성이 소화기를 던지며 20분 동안 난동을 벌인 겁니다. 매달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지난달보다 5만 원가량 줄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던져가지고 좀 떨어지니까 이걸 다시 가운데 체크하는. 폭력에다 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은 예사입니다. 앞에 있는 여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겁을 먹죠. 또 그 사람이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막 오니까 공무원 개인적으로 가서 또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울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난동 사건은 24건. 모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세청과 함께 소득과 부양가족 유무를 꼼꼼히 챙기면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6개월마다 300명씩 나오면서 생긴 풍속도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법 처리되는 경찰서 지구대와는 달리 주민센터 내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 자체 무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녹취 기능의 전화기나 보안용 CCTV 설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선구구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대인 120톤급 초대형 광산용 굴착기를 출시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섭니다. 모델명이 R1200인 이 굴착기는 최대 출력이 750마력으로 외국 장비보다 10% 뛰어나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습니다. 정몽구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5년 동안 150개 사회적 기업과 1,500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단과 그룹은 이에 따라 이른바 H-온드림 오디션을 통해 5년간 150개 정도의 청년 창업팀을 발굴 육성해서 기업당 10명씩 1,5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에너지고등학교와 한전 KPS가 전력설비 정비 분야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 측은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전 KPS는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채용 때 이 학교 학생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용자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하면 되고 자금 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지난해 수출 1,000억 달러의 위협을 달성한 울산 수출이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로존 위기 탓인데 상당 기간 반전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수출이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울산세관 통관 기준으로 지난달 수출은 79억 6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6%나 준 것입니다. 품목별로는 차량이 11%, 석유류가 21%, 선박은 무려 65%나 뚝 떨어졌습니다.
당초 한미, 한EU FTA만으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현재로서는 FTA보다는 유로존 위기가 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상황입니다. 특히 FTA 이후 한때 40% 이상 늘던 유럽 지역 수출은 그리스 탈퇴 위기가 고조된 최근에는 절반 정도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EU가 지역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당장 전체적인 타격은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연쇄 효과입니다. 큰 수출 시장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유럽 수출 비중이 약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유럽 수출이 줄어들면서 거꾸로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인 중국 수출 시장도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나 미국, 일본 모두 울산의 반제품을 가공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어 유로존 위기가 더 악화되면 머지않아 전방위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연에는 JK 김동욱의 사회로 인기 가수 양희은 씨가 출연해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와 하얀 목련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아이돌 그룹 레드애플이 인기곡 어쩌다 마주치네, 신호래페 울림이 자운영핀 들길에서를 들려주고 시립무용단 국악반주단이 가야금 산주를 연주할 계획입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어제 새벽 5시 반부터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는 35m 높이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였던 52살 손모 씨가 15시간여 만인 어젯밤 8시 반쯤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손 씨는 지난 1월부터 인부 30명을 데리고 미장 업무를 했지만 아파트 건설업체가 공사대금 1억 4천여만 원 가운데 자재비를 뺀 임금 7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며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손 씨와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찾는 관광객의 45%가 울산 12경을 방문하고 12경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간절곶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유영준 박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 전체 관광객 1,588만 명 가운데 45.2%가 울산 12경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2만 명은 새해 일출이 가장 빠른 간절곶을 방문했으며 대왕항 송림과 강동 해변, 선바위와 작괴천 등의 손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 탐사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다음 달부터 야간 운항을 시작합니다. 남구청은 다음 달부터 8월까지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야간 운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야간 운항으로 고래 탐사뿐 아니라 석유화학공단과 울산신항의 야경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화강 하류 내환교에서 양정 1교를 잇는 5.6km 구간의 아산로 자전거 도로가 오는 29일 준공됩니다.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지난 연말 착공한 이 자전거 도로는 벤치와 음료대, 자전거 보관대 등도 설치됐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울산대교가 완공되면 전망대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